입니다. 첫 종목은요, 필명이 이제 땡기네님께서 올려주셨네요. 종목 종근당이고요. 77,000원의 비중 45%입니다. 향후 중기적인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. 사실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 기존에 이제 그 제네릭 복제약 쪽으로 이제 기반을 잡아가지고 실적이 나오면서 뭐 PR 수준으로 한 20배 내외 정도를 봤거든요, 보통. 뭐 유한양행이든 뭐 종근당이든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정도 봤는데 그 정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스타일로 좀 투자를 할 것인가, 아니면 바이오텍 회사들 신약 지금은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 실적이 없지만 향후 이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신약 승인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. 그 선택의 문제에서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, 뭐 종근당 바이오 이런 데서 이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제약 기반으로 제네릭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실적이 우수합니다. 그래서 안정성은 있지만 이 신약 개발에 대한 R&D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늦었어요.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임상의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신약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멀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종근당 같은 기업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투자 매력을 느끼기는 상당히 좀 낮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술적인 흐름하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실적 부분을 아까 언급드렸는데요.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1조 600억,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.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PR 수준이 한 20배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매년 20배에서 뭐 24배 정도,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떤 매출 증가와 뭐 영업이익의 뭐 안정성, 밸류적인 어떤 안정성이 이제 확보됐는데요. 사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제약 기업들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90년대 초중반에 제네릭 기반의 기업들이 신약 개발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업종의 리레이팅이 발생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복제약에 머무르던 기업들은 그다지 평가를 못 받았어요. 성장성이 없으니까. 지금 약가인의 정책 계속 펼칠 수밖에 없고, 왜냐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되기 때문에. 그래서 고령화 진행될수록 이 제네릭 쪽은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 신약 개발의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기대 가치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종근당은 한 2년 내로는 크게 주목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에서 종근당은 저는 그렇게 매력이 떨어진다 보고요. 지금 매수가 대비 77,000원 대비해가지고는 뭐 적절하게 이익이 나셨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이제 뭐 업종 뭐 하락했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등,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향후 이제 업사이드로 열린 거는 다른 바이오텍 회사들로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아셨죠? 일단은 종근당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익 실현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